네, 이제 시작할게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혈구에 대한 기능, 그다음에 성숙 세포, 뭐 적혈구의 조율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씩 나아갈 할 거예요. 어,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수업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이제 같이 소통하는 부분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팅창에서도 그렇고 이제 남기면서 이제 같이 적어가면서 그러고 나서 또 같이 얘기하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할 거니까 그 부분들 이제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자기가 알고 있는 혈액학이 뭐다? 나는 혈액학이라고 하는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다. 뭐겠어요? 그냥 접근하기 편한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혈액학 정의를 이렇게 내린다.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거기서부터 접근 어렵 끝이 없다. 또요. 혈액학 정의를 내린다면 복잡하다. 그냥 그렇게만 학문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혈액학이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혈액. 혈액학이니까 혈액이겠죠. 그죠? 그러고 혈액을 다루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전문 지식 이런 식으로요. 네. 자, 인제는 수업 인제 진행하면서 하나하나씩 한번 따져 보죠. 첫 번째, 제가 인제 혈액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헤마톨로지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어 헤마톨로지라는 부분들은 인제 혈액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혈구의 성상, 즉 적혈구, 백혈구 인제 뭐 그런 부분들의 혈구의 성상 즉 모양이나 형태학적인 고찰을 다루는 그런 학문이다. 그죠? 그다음에 인제 응고 기전은 뭐예요? 응고 기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혈소판, 그죠? 그다음에 혈액 질환, 우리가 얘기하는 뭐 백혈병이라든지 뭐 골수에 관련된 질환들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빈혈도 그렇고요. 그런 질환을 연구하는 학문을 뭐라고 그런다? 토탈적으로 얘기해서 헤마톨로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실 뭐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배우느냐라는 부분들을 따져 본다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부터 우리가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자고요. 아시겠죠? 자, 이제는 이제 혈액의 기능 및 조혈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하나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의 기능이라고 딱 물어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가스 교환, 산소 교환. 이건 아마 중학생이나 혹은 뭐 이런 애들도 잘 알 수 있는 걸 거예요. 결국 뭐예요? 적혈구 내의 혈색소가 폐에서 산소하고 결합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신에 그 O2 산소가 필요한 곳에 그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고 역으로 또 어떻게 돼요? 조직 세포에서는 조직 세포 호흡에 의해 생긴 그런 이산화탄소가 혈액의 혈색소에 그 산소하고 결합돼 가지고 교체 결합돼서 결국 그게 어디로 가요? 폐로 운반돼서 이제 바깥으로 배출되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 가스 대사, 즉 가스 교환, 산소 운반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영양 물질의 운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양 물질 같은 경우는 보통 어디서 운반해요? 동맥, 정맥, 모세혈관 뭐 이런 데서 운반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인제 그 글루코스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탄수화물 안에 지방이나 그런 단백질, 비타민, 무기물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에서 있는 부분들을 인제 운반하게 되고요. 또 하나 그런 각 조직이나 장기로 운반되고 또 여분의 영양 물질 같은 경우는 저장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다 누가 담당한다? 혈액이 담당한다. 세 번째, 호르몬의 운반이라고 얘기했어요. 호르몬의 운반 같은 경우는 보통 내분비 장기에서 보통 생성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그 호르몬 이걸 통해서 그것도 역시 혈액을 통해서 운반된다. 네 번째.
노폐물 운반. 이거는요, 이제 조직에서 나오는 그 대사 산물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요소, 유릭액시드, 그다음에 크레아티닌, 라틱액시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혈장에 의해서 운반되고 가지고 결국 어디로 간다? 신장, 뭐 간 이런 데서 해서 나중에 어디로 간다? 체외로 배설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뭐다? 노폐물 운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전해질 및 수분 조절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는 조직액하고 연관이 될 거예요. 조직액하고 서로 이제 수분 교환해서 조절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삼투압 일정하게 유지하는 부분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여섯 번째, 적정 체온 유지. 이건 뭐 다 아시잖아요. 우리 체온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혈액 내 수분은 이제 열을 잘 전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혈액을 통해서 열이 이동되고 가지고 체온을 굉장히 균등하게 유지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혈액의 기능이다. 일곱 번째, 방어 기능. 여기서는 이제 마크로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크로파지가. 그래서 뭐 단구가 성숙돼서 나타나는 게 마크로파지잖아요. 그래서 그 식균 작용 이런 부분들을 방어 기능이다. 네 번째, 여덟 번째, 지혈작용. 여기는 응고인자 12개, 혈소판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8번, 즉 지혈작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운반 기능, 조절 기능, 방어 기능 이렇게 나눠 놨잖아요. 그래서 몇 번이 운반 기능에 속하고 몇 번이 조절 기능에 속하고 몇 번이 방어 기능에 속하느냐라는 부분들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가장 기본적이긴 하지만. 그러면 거기 확인 문제 제가 놨잖아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풀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문제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체 방어 기능에서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식균 작용에 대해서 답을 나눈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 백혈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라고 해서 답으로 준 게 외부 항원에 대한 방어 작용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이 확인 문제 1번, 2번 요거는 참고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는 출제가 됐구나, 문제집에서 많이 나오는구나라고 해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여기서는 뭐 어려우신 거 없으실 것 같으니까 저희가 넘어갈게요. 자, 이제 혈액의 구성이에요. 잘 들리시나요? 네? 그죠? 잘 들리시고 계신 거죠? 걱정이 돼요.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네, 말씀하세요. 식균작용하고 방어기전. 네, 같은 얘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균작용, 뭐 방어기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외부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마크로파지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그 세균에서 침입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돼요? 그게 방어나 혹은 이렇게 잡아먹는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식균작용, 방어기전 어떻게 보면 같이 연결하셔도 돼요. 방어기능 가로 열고 식균작용 이렇게 써도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이해되셨나요? 네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혈액의 구성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혈액은 보통 우리가 항응고제를 사용해서 우리가 쓰거든요. 그래서 항응고제를 포함한 그 전혈, 즉 홀블러드라고 얘기하는데, 그 홀블러드를 원심시키게 되면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밑에 부분, 빨갛게 나와 있는 그 밑에 부분, 즉 적혈구층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포 성분이 되어 있는 이 층하고요. 그다음에 위에 지금 노랗게 보이는 맑은 성분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세포 관련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포층에 적혈구, 즉 45%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혈장 성분은 몇 프로? 55% 정도가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약간 그 하얗게, 여기 이거는 지금 그림상에서는 이제 그 조금 흐트링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서 얇게 하얗게 띄는 그런 한 층이 보일 거예요. 나중에 아마 뭐 실습 나가셨거나 그럴 때 보면 이제 분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보게 되면 그 안에
버피코트층이라고 얘기해서 약간 WBC하고 플레이트레이트라고 하는 혈소판이 있는 부분들이 이 버피코트층에 속해 있게 돼요. 음.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지금 혈장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플라즈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거? 이 위에 있는 요 맑은 부분. 그러면요. 이건 뭘 따지냐? 혈액에서 림프에게 액체 부분, 즉 맑은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부분 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92% 정도. 물을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 거기서 좀 이따 혈장과 혈청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결국 고형 성분, 즉 혈구세포, 아까 말하 있는 그 밑에 세포 성분을 제외한 부분들을 하게 돼요. 그게 혈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혈장에는 단백 성분, 영양 성분, 그다음에 혈액 응고 성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단백 성분 같은 경우는 뭐 알부민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실 수 있겠죠. 뭐예요? 면역 현상을 유발하는 그런 항체를 포함하는 부분들도 단백 성분 안에 있는 거고 그 혈장 안에. 그다음에 각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영양 성분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혈액 응고 성분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응고 성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혈장 쓰잖아요. 근데 아마 실습 나가셨을 때 아마 그 혈액은행 보면 FFP라고 아마 들어보셨는가요? 프레시, 프로전, 플라즈마. 그래서 신선, 동결 혈장 아마 들어보셨나요? 이런 거기서 플라즈마라고 해서 혈장 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혈장에서 그 혈액 응고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다음에 버피코트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버피코트증에 뭐가 있다? 여기 말 것처럼 플레이트레이트하고 WBC가 있다. 그래서 원심시켰을 때 적혈구층 위쪽에서 볼 수 있는 맑은 그 백혈구증, 그 버피코트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기도 한데 혈구수 분포라는 부분들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적혈구가 일단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백혈구가 아니라 혈소판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백혈구의 비율인데 백혈구가 500개 있으면 혈소판이 30, 백혈구가 1개 정도 있다. 그래서 그 500대 30대 1 이 부분들은 문제 상황에서도 가끔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눈으로는 익혀 주세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가 몇 개 정도가 분포되어 있느냐라는 부분들 있잖아요. 아시겠나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이 혈장하고 혈청하고 구분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여기다는 올려놨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항응고제를 사용해서 전혈을 즉 홀블러드를 원심시켰을 때 그 위에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어요? 혈장이라고 그랬죠. 즉 항응고제를 첨가했기 때문에 응고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혈장 성분에는 뭐가 있냐면 피브린 노겐이 있는 거예요. 왜? 항응고제로 인해서 그 피브린 노겐이 피브린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브린 노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혈장 속에는 함유가 되어 있다. 혈청은 그 외에 반대예요. 즉 응고가 됐기 때문에 왜? 항응고제가 없기 때문에 응고가 됐기 때문에 그 응고된 혈병으로서 압출되어서 나와 있는 그 액성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피브리노겐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상 쪽에서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ACTH나 암모니아 같은 거 검사했을 때 보통 EDTA 그 튜브를 통해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CBC 버틀이라고 얘기하는 아시나요? CBC 버튼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중에서 위에 있는 혈장을 저희가 인제 검사해서 쓰거든요. 거기 보면 그거는 어때요? EDT라든지 뭐 우리가 소듐 사이트레이트 튜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게 되면 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항응고제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성분들은 혈장 성분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인제 혈액은행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모든 샘플들이 어떻게 돼요? 혈청을 가지고 하거든요. 즉
이제 플레인 팁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돌리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성분들은 우리가 혈장이라고는 안 하고 그거를 혈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즉 피브리노겐이 피브린화돼서 혈병으로서 압축되고 나서 그 위에 남아 있는 그 액체 인제 그 맑은 성분 그거를 우리가 씨름이라고 얘기하는 혈청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혈장과 혈청에서 뭐가 중요하냐, 뭐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들의 구분을 꼭 해 주셔야 돼요. 저만 떠들고 있는 건가요? 잘 듣고 있는 건가요? 잘 듣고 있다 1 번. 네네. 음.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하는데 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잘 듣고 계시네요.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도 되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 설명드렸네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혈액의 성분 중에서 밑에 고형 성분인 혈구세포 제외한 그 부분들 혈장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혈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었어요? 피브리노겐이 있느냐 없느냐 이랬겠죠. 그래서 혈장은 피브리노겐이 있다. 그다음에 혈청에서는 그 섬유소 피브리노겐이 피브린화된 거니까 결국 없다. 제외한 부분들을 혈청이라고 얘기한다. 굉장히 중요하게 아는 거니까 혈액의 구성에서는 이 부분들이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아셨죠? 자 넘어갈게요. 이거는 제가 인제 정리를 한 건데 즉 혈액의 구성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체 성분인 플라즈마 여기는 인제 씨름하고 피브리노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고 밑에 적혈구 성분인 즉 세포 성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물 대부분의 혈장은 물이 있다. 요런 부분들 제가 인제 프린터 드렸으니까 '아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몇 퍼센트가 있었구나.'라는 부분만 참고적으로 아셨으면 되겠어요. 뭐 그냥 눈으로 익혀 두시면 되라고 제가 일단 올려 놓은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혈액의 비중인데 이거는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어느 정도다 정상 혈액의 비중이 어느 정도라는 부분들은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모든 게 다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임상적으로 인제 그 남자 쪽이 여자 쪽보다 비중이 좀 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인제 성인 남자 같은 경우에서는 5 에서 63 1.060 기준으로 그다음에 여자는 1.05 에서 60 정도까지. 그리고 인제 이걸 몇이다라고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아까 전에 그 앞에서 봤던 혈액의 구성에서 뭐가 밑으로 가라앉고 뭐가 위로 뜨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아까 전에 비중이 낮은 부분들을 했을 땐 뭐였었어요? 세포 성분이 밑에 가라앉았잖아요. 즉 적혈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중이 당연히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적혈구라는 부분들이 1.093 에서 096 즉 많죠. 그죠? 그 위에는 뭐가 있었어요? 버피코트층 즉 혈소판과 백혈구 있었죠. 그게 뭐예요? 백혈구 70 에서 90 그다음에 그 위에 혈소판이 1.035 에서 1.040 까지 있었다. 이해되시나요? 아까 그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위에 혈장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그 그림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그 비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몇 퍼센트 혹은 어느 부분에서 이 비중이 얼마 정도 차지한다는 것을 같이 연관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또 백혈구에서는 가장 가벼운 그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림프구. 그다음에 단구, 호중구, 호상구 수준이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눈으로 익히고 넘어가세요.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중은 앞에서 얘기한 그 혈액의 구성에서 그 그림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알아둬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요. 이거는 좀 외적인 건데 인제 제가 여기다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제 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즉 인제 카운트한다. 이게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로 인제 그 RBC나 WBC 카운트는 하지는 않거든요. 즉 그거는 인제 자동 장비를 통해서 저희가 인제 기계를 통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챔버를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들은 인제 실습할 때는 사용하겠죠.
근데 임상 쪽에서는 여기다 이제 체액세포, 뭐 CSF라든지 플로럴 플로이드라든지 아사이틱 플로이드라든지 뭐 조인트 플로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사했을 때 그 세포 수를 저희가 카운트할 때 이걸로 카운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카운트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기초 혈액학이니까 이런 부분 챔버를 통해서 있고 여기에 즉 이제 깊이 배수를 뭐 나중에 곱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얼마 정도 있다.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RBC 피펫과 W 피펫, 그 RBC 피펫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RBC 피펫 안에는 빨갛게 이렇게 뭐 방울 이제 그 구슬 같은 게 들어있고 W 피펫 같은 경우에서도 하얗게 구슬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눈금이 어느 정도까지 있다. 왜? 이거는 1마크까지 이제 빨아들인 다음에 희석액으로 100일까지 쭉 빨아들이잖아요. 왜? WBC의 그 세포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100일까지 이제 하는 거고 WBC는 어때요? RBC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포가 적기 때문에 11마크까지 희석액, 이제 1마크까지 이제 혈액을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11마크까지 희석액을 통해서 이제 한 다음에 믹스한 다음에 이제 그걸 아까 이 앞에 있는 챔버에서 이제 놓고 떨어뜨려 놔서 이제 커버 글라스 덮고 검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이건 나중에 실기하는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카운트를 하거나 이렇게 검경을 한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낼게요. 1번. 혈청과 혈장의 성분상의 차이점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채팅창에 한번 남겨보실래요? 뭐였어요? 혈정과 혈장의 성분상 차이점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피브리노겐이에요. 이거 섬유소는 피브리노겐. 이제는 아시겠죠? 자, 2번. 정상인은 적혈구 500개당 평균 몇 개 정도의 혈소판 가지고 있는, 아까 좀 이렇게 아시라고 그랬죠? 몇 개? 30개, 그쵸? 30개예요. 누가 50개라고 그랬어? 50개 아니에요. 수진 학생 50개 아니에요. 그죠? 아까 어떻게 됐어? 30개예요. 즉, 적혈구 500개당, 그 다음에 혈소판 몇 개? 혈소판이 왜 한 개야? 혈소판 30개, 그 다음에 백혈구가 몇 개? 한 개, 그쵸? 그래서 500대 30대 1, 즉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몇 개의 혈소판? 30개의 혈소판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버피코트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버피코트층 아까 뭐하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혈소판, 층하고 백혈구, 그쵸? 그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버피코트층에는 백혈구층하고 혈소판이 있다. 이것도 문제에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답을 제가 옆에다 적어드릴 수는 있는데 여러분께서 같이 풀어보라고 제가 일부러 답을 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순환 혈액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뭐예요, 이건? 생각해 보실래요? 정상적인 순환 혈액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 우리 몸에 순환하고 있는 혈액 생각하시면 돼요. 뭉쳐 있어요. 안 그러면 이렇게 잘 흘러요. 잘 흐르죠? 뭐겠어요? 아시는 분. 혈액성이 존재하지 않는 거. 아까 앞에 배운 거에 있어요. 혈장과 혈청 중에서 생각한다면. 그렇죠. 피부린이에요. 어, 정상적으로 순환 혈액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여기서 답은 피부린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혈액을 완전 침전할 때 나눠지는 층의 순서. 첫 번째, 밑에부터 얘기해 보실래요? 밑에 적혈구. 그 다음에 그 위에. 응? 왜 망상적혈구 막 이런 게 나와요? 아까 뭐 했어요? 세포 성분에 대한 적혈구, 그 다음에 그 위에 백혈구, 그 다음에 혈소판, 그 다음에 혈장. 하나다가 더 있다면 그 위에 지방이 올라가요. 음. 그래서 이거는 임상적인 부분들이 있기는 했는데 우리가 왜 뿌여가지고 리페믹한 그런 혈구들이 그런 검체들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걸 원심시키게 되면 원심이 잘 안 돼요. 왜? 그 안에 지방층이 그게 있기 때문에 뿌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원심 분해가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돌려보면 상층에 지방 성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살짝 이제 뭐 인제 따서 버린 다음에 다시 그걸 인제 다시 원심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 성분이 그 혈액 원심할 때 가장 위에 뜬다. 물론 인제 그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지방 이런 식으로 인제 층이 나눠진다. 아시겠어요? 음. 자, 여기까지는 일단은 했는데 이해 안 된다. 2 번. 이해가 됐다. 1 번. 모르는 거 있으면 한번 여쭤보시고요. 이해되시나요? 넘어가도 돼요? 네. 네. 잠깐만요. 제가 잘 못 봤는데 아까 전에 그 비중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립구 그쵸.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잖아요. 백혈구 안에 있는 과립도 있잖아요. 아, 여기서는 지금 크게 구분한 거예요. 지금 거기서 과립도 있잖아요. 호상구, 호중구 이런 거 다 과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혈구 안에 호중구, 호상구 이런 과립구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단구, 림프구 다 비중으로 나눴잖아요. 1.70에서 90에서 백혈구 있는데 림프구, 단구, 호중구, 호산구 이 부분들을 통해서 비중이 점점 어디에 무거운 진 쪽은 호상구 쪽이고 가볍고 림프구 되게 가볍잖아요. 그거는 1.070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 인제 요런 부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 프린터 제가 드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인제 그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혈액의 형성적인 부분이에요. 혈액의 형성인데 음 이거부터 할까요? 이거부터 하죠. 음 혈액의 형성 중에서 수위 조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즉 혈액은 대부분 우리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골수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인 인제 있을 때 골수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수외라고 하는 조혈 같은 경우는 그 숫자가 골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외 바깥. 즉 골수 바깥에서 일어나는 조혈을 우리가 수외 조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자냐면 백혈병 가지고 있는 환자라든지 안 그러면 골수에 인제 뭐 섬유화가 돼 가지고 뭐 그 골수 기능을 못하는 그런 환자들. 그런 환자들 봤을 때는 어때요? 골수 기능이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른 쪽에서 혈액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혈액을 골수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골수하고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기질 쪽에서 만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간하고 비장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골수를 통해서 혈액을 못 만들어내는 환자들 대부분 보면 간이라든지 비장 자태가 빵빵해요. 굉장히 비대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왜? 거기서 과하게 혈액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인에서는 대부분 골수에서 있는데 조절하지 못하고 간이나 비장이 빵빵해져 비대해져 있고 막 이런 부분들 즉 외적인 것에 있어서 골수 바깥에서 조절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수외 조혈이라고 하고요. 그 수외 조혈이 일어날 때 있도록 그 조직적인 부분들 즉 간이나 비장 뭐 이런 게 인제 변화 조직의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들을 뭐라고 그런다? 골수 화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수 화생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인제 조직이 형태나 기능적으로 다른 조직의 화가 되는 그런 현상을 골수 화생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 그런 그 골수 화생이 일어나게 되면 그 밑에 적혀 있는 것처럼 에리스토블라스트 즉 적혈구 모세포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엔소사이토시스 대소부동증 그다음에 폴리킬로사이토시스라고 해서 변형적 혈구 증가증들이 이 수의조혈이나 골수화생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타날 때 이런 혈액들이 적혈구 이런 혈액들이 나타나게 된다. 음.
자, 그 다음에요. 이 부분들은 이 조열 장소 부분이거든요. 이 조열 장소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이 부분들은 눈으로 익히시고 한번 연습장에다가 그려보세요. 음.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면 밑에 나와 있는 그 개월수에서 어느 부분에서 시작된다라는 부분들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눈으로 익혀 두시고 한번 그려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아마 편하실 것 같아요. 아, 몇 개월에서 뭐가 시작되고 뭐가 끝나고 몇 개월에서 뭐가 시작되고 뭐가 끝난다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번, 2번, 3번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이거 제가 좀 잘 안 보이는데 1번은 중배역. 여기 지금 제가 적어 놨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1번 중배역. 그다음에 여기서 2번은 간기, 3번 골수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부터 할게요. 자, 몇 개월부터? 보통 적혈구 맨 처음에 시작되는 그 부분들 즉 이걸 요거 싹 그래서 난황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게 이제 포멘테이션에서 임신 즉 하는 그 안에서 태아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출생한 부분들 여기까지. 그다음에 태어나서 10살, 20살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이 부분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조혈 정서가 먼저 시작되는 부분들은 난항부터 시작이 돼서 언제 끝나요? 한 2개월 정도. 그리고요. 요 난항이 끝날 때 그 다음 조혈 장소가 어디서부터 시작돼? 1개월 정도에 간에서 시작된다. 그 다음에 2개월 넘어서 또 비장이 시작되고요. 이게 피크가 되는 그 간이나 비장이 피크가 되는 게 4에서 5개월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점점 조혈이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4개월이 넘어갈 때 서서히 본매로 즉 골수가 조혈이 이루어지고요. 대부분 이제 성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은 이 조혈 장소가 골수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난황, 간, 비장, 골수 순으로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4개월 때쯤에 이 림프 계열 쪽에서는 림프절 쪽에서는 쭉 이제 조혈이 림프계는 따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자, 이런 정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서 아마 좀 이거는 제가 이제 따로 다시 정리한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아까 중비업기라는 부분들은 그 난황적인 부분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수정 2, 3주 전쯤에 원시혈관, 중배압의 원시혈관과 난황날에서 즉 프리미티브드 에리트로블레스트라고 하는 그 세포, 초기 세포 얘기하는 거죠. 그 세포가 여기서 조혈이 일어난다. 그래서 프리미티브 에리트로블레스트 같은 경우에 그 초기 혈색소 합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포틀랜드 그다음에 글로우1, 글로우2라고 하는 그 혈색소거든요. 이 초기 혈색소, 태아 혈색소가 여기서 측정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근데 간기, 즉 임신 태생 한 2개월에서 7개월 정도 임신 4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도 여기 위에 봤듯이 난황에 대한 부분들이 끝나게 되고 1차 그러고 나서 이제 1개월 좀 넘어가서 간, 비장 이런 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비장, 간이나 비장에서 조율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아까 몇 개월째 결정이라고 했어요? 4, 5개월째 결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리미티브 에리트로블레스트 그다음에 그래뉴사이트, 뭐 림포사이트 이런 게 이제 슬슬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혈색소 F, A, A2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F라고 하는 것은 페탈 헤모글로빈 얘기한 거고요. A는 어덜트 헤모글로빈, 그래서 A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F, A, A2 이런 게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황, 그 다음에
간, 비장 이런 부분들의 골수가 이제 아니 그런 그 조혈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골수가 진행을 하게 됐잖아요. 아까 몇 개월? 4개월부터 쭉 진행을 하게 됐죠. 이제 슬슬. 그래서 임신 뭐 태생 4, 5개월 정도부터 이제 골수, 아까 림프절에서는 그 림프노드 통해서 림프절 조직이 조혈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대부분의 조혈 담당을 골수가 담당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뒤에도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에리트로포이에틴, 그다음에 이제 F 헤모글로빈, A 헤모글로빈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생성이 됐더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강의 끝나고 나서 한 번쯤은 그려볼 필요가 있다. 아시죠? 그러고 나서 뒤에는 이제 뭐 편평골, 뭐 이제 장골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 구분이 돼서 이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요건 제가 뒤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대부분 요 앞에 부분, 이 부분을 통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들 나오니까 이건 그림을 통해서 몇 개월쯤에 뭐가 조율이 일어난다. 이런 부분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제가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아까 글로원 2 이런 부분에 TI 혈색소가 이제 난황에서 형성이 된다. 간이나 비장 아까 했죠? 4, 5개월 중에서 이제 좀 나오게 되고, 골수 이게 피크라고 말씀드렸고요. 골수는 이제 태생 4, 5개월부터 조율이 시작된다. 그다음에 림프노딜 쭉 아까 밑에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4, 5개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계속 림프절 노드는 진행이 되더라. 조율이 되더라. 그 다음에 밑에 제가 했는데 태생기 혈구 형성 순서는 좀 눈으로 익혀두세요. 그래서 이제 적하고부터 시작이 돼서 거액구, 과립구, 림프, 단구 순으로 혈구가 생성되더라. 이런 부분으로 혈구가 생성되더라 라는 부분들은 알아두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혈구가 생성되더라 라는 부분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조혈적인 성인의 조혈 부분들은 대부분 골수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수는 적색 골수하고 황색 골수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즉 적색 골수라고 하는 건 이제 활성화된 그 골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작은 그림은 이제 소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린애들, 유아기. 여기서 말하는 이 유아기. 즉 아까도 그 앞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빨갛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즉 유아 90%가 다 적색 골수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즉 긴 롱본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다 지방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수탱이 일어나는데 이걸 이제 황골수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플랫본 짧은 짤막한 이 부분은 다 지금 이거는 성인이 있잖아요. 흉골, 뭐 척수골, 뭐 골반골 뭐 이런 것처럼 두개골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아직도 남아 있긴 하지만 큰 농본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다 적색이 황색 골수화가 된다. 지방으로 대체가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점점 커게 되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약 50% 정도만 이제 적색 골수화가 된 거고요. 나머지는 다 황색 골수화가 돼서 지방으로 변하게, 이제 지방으로 차게 된다. 그래서 흉골과 전정골에만 이런 쪽에서만 적색 골수화가 되고요. 나머지는 다 변하게 된다. 그다음에 노인에서는 거의 없죠. 즉 뭐 대부분은 다 황색 골수화가 된 거고, 황색 골수화가 된 거고, 중간중간에 흉골, 뭐 중간에 이런 것, 갈비뼈 있는 부분들하고 이런 것처럼 몇 개 부분만, 조금씩 부분들만, 즉 적색 골수화가 되고 나머지는 다 황색 골수화가 된다. 즉 30%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 그래서 X선이나 감마선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DNA를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적색 골수화를 생성하는데 많이 감소를 시킨다. 뭐 이런 정도 아시면 될 거고요. 아까 전에 골수화생 말씀드렸어요. 다른 데에서 조율이 일어나는 부분들, 그래서 간, 비장,
이런 부분들에서 빵빵하게 비대해져 있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미분화된 세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부분들 참고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여기서도 한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1번부터. 1번 답 뭐예요? 간. 태생 4, 5개월에서 조혈이 시작된다. 간하고 비장일 거예요. 그죠? 그 그림 보시면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앞에. 다시 한번 볼까요? 태생 4, 5개월. 경의 조율. 여기 가장, 물론 시작되는 부분들은 어때요? 2개월하고 뭐 이렇게 간 비장 같은 게 있지만 가장 피크가 되는 부분들은 아까 4, 5개월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간하고 비장이 맞는 거예요. 주로 조율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이때니까.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2번. 태생기 때 조율 기능을 나타내는 순서. 아까 그 그림 그려보라 그랬죠? 어떻게 기억나요? 맨 처음에 뭐가 태어났을 때 난황, 그죠? 그 다음에 난난항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부터 해요? 비장부터 해요? 간부터 해요? 그죠? 간부터 해요. 간, 그 다음에 비장, 그 다음에 골수. 2번은 그렇게 된 거예요. 답은 난항, 간, 비장, 골수 이런 순서예요. 그죠? 3번 성인주율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곳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거 말고 성인의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플랫본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예요? 편평골, 납작골, 그죠? 이 부분들에서는 이제 적색 골수가 오래 남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그 롱본 같은 경우는 다 황색 골수화가 된 거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인 조율을 담당하는 곳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플랫본,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편평골,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답, 3번의 부분들은 편평골이라는 부분들을 문제 물어보는 거에 답으로 나온 걸 제가 이렇게 가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수혜조열, 즉, 일어나는 곳은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간, 비장,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이 답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따로 빼놓은 거예요. 수혜조열이 일어나는 거, 그렇게 아까 기억나시죠? 골수, 외쪽으로 일어나는 그 장기들. 아까 간이나 비장에서 있었잖아요. 백혈구나 골수 섬유화증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간이나 비장이 비대해져 있고 빵빵해져 있고 이런 부분들 거기 얘기를 한 거고요. 5번 임신 중반기 태아에서의 주된 조혈 장기는 어디냐라고 물어봤어요. 어렵나요? 이거는 어디예요? 그죠, 간. 뭐 비장도 물론 나오기는 했을 건데 여기서는 이제 간이 답이가 된 걸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지어놓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요건 제가 방금 설명드렸네요. 수의를 시 동반되는 임상소견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뭐가 빵빵해진다고 했어요? 간, 그 다음에 비장이 비대해진다. 이런 부분들이 수의조울 시에 동반되는 임상소견적인 부분들인 겁니다. 물론 이제 섬유증도 있을 수도 있을 건데 저 골수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상소견 이건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즉 조직적인 장기적인 부분에서 특징적인 걸 여기 이제 그 답을 주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기서는 간이나 비장이 비대해졌다. 이런 부분들이 임상 소견으로서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그게 답으로 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쇠조일 시 그렇게 간이나 비장이 비대해졌다, 비대증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부분들 아셨죠? 자, 이제는 이제 혈구세포의 기원과 성숙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앞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거는 이제 한번 눈으로 익혀보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나온 부분들을 이제 제가 캡처해가지고 올려놓은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다음 거예요. 이 부분들.
자, 이거에서는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옆에다 이렇게 적어 놓기는 했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액의 기원과 성수기에서는 일원선과 다원설로 구분을 하게 돼요. 즉 일원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의 세포가, 다원설은 여러 가지로 이제 분화가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즉 멀티포텐셜 스템셀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멀티포텐셜 스템셀이라고 그게 그 일원설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멀티포텐셜 스템셀을 통해서 이 세포가 쭉쭉쭉 분화가 된다라는 그 일원설이 가장 요즘 이제 그 대표적인 설로서, 설득력이 있는 그 설로서 다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그 프롤렌 포텐셜 스템셀이라고 하는 그 다능성, 더 여러 가지 로 분화가 될 수 있는 그 줄기세포가 가장 위에 있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마일로 계열과 그다음에 림프 계열로 얘가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스템셀 제일 위에 있는 스템셀이라고 해서 이제 그 우리나라 말로 얘기한다면 이제 간세포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BFU2 뭐에서 쭉 나와서 이제 분화가 되면서 어디까지, 즉 우리가 프로노버 블레스라고 하는 요 선, 지금 이거는 약간 띠가 조금 구분이 되진 않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프로노블레스트, 여기 메가카리블레스트 해서 그 위에 있는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한글로 얘기한다면 선조세포라고 얘기하는데, 요 단계까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혈액을 외우게 되면 뭐 프로노블레스트, 베스필링 노모블레스트 해서 쭉 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얘기한 전구세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즉 레티큘로사이트나 우리가 얘기하는 성숙적 혈구, 그 다음에 플래틀레이트, 밴드폼이나 모노사이트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말초에서 즉 나타낼 수 있는 혈액이기 때문에 말초 혈액이라고 제가 여기다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에서 보이는 것도 있죠. 마크로파지나 그다음 플라즈마 셀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들도 조직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긴 하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분화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멀티포텐셜 스템셀에서 즉 분화가 이제 마일로이드 계열과 이제 림프 계열이 있는데, 지금 마일로이드에서 나왔을 때 이 멀티포텐셜 스템셀이 뭐에 의해서 또 분화가 되냐면, 이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CFU, GEMM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분화가 일어나요. 뭐로? BFU, EA나 CFU, GM 이렇게 분화가 되는 거 있잖아요. 요 인자가 CFU, GM입니다. 그래서 CFU라고 얘기하는 것은 콜로니 포밍 유니트의 약자인데, 즉 집락을 형성하는 하나의 단위가 되는 유니트가 되는 그 부분들을 이제 CFU라고 얘기하는데, 그 CFU, GEMM, GEMM 이거는 다 약자예요. 그래뉴로, 에리트로, 그다음에 뭐야 마이엘로, 모노 뭐 이런 분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자가 되는 걸 거기다 적어 놓은 거에 대한 집락 형성하고 있는 하나의 단위가 되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자극이 일어나서 그게 나중에 뭐가 된다? BFU2라고 하는 적혈구를 예를 든다면 BFU2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문제에 따라서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뭐가 자극돼서 뭐로 바뀐다. 그 다음에 BFU가 먼저인지 CFU가 먼저인지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다 외우라는 건 아니겠지만 이 플로럴 포텐셜 스템셀에서 내려와서 이제 분화가 돼서 이게 이제 간세포적인 게 나와서 양쪽으로 갈라지고, 즉 마일로이드 결에서 이제 분화가 되는데 뭐에 의해서 CFU, GMM을 통해서 BFUE, 그 다음에 CFUE,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세포로 나타나는 뭐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과정 있죠. 그 과정적인 부분들은 눈으로 익혀주세요. 이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나타내는 게 요 그림이에요. 근데 눈으로 익히기에는 이 부분들, 왜 여기서는
중간에 어떤 영양, 어떤 인자가 자극이 돼서 이렇게 분화가 되는지 부분들은 여기서는 그려놓지는 않았어요. 그냥 마이올레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그 우리가 에리트로사이트 뭐 이렇게 좀 나타나는 그냥 하나의 과정만 설명한 거니까 이거는 그냥 나중에 정리용으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전체적으로 이론적인 부분들을 아셨을 때는 이 그림을 통해서 눈을 익혀 두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따 좀 이따? 모르겠네요. 지금 그 시간이 어떻게 돼서 제가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이 뒤에 부분들 나왔을 때 요 부분들의 중간중간의 인자들은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플로럴 포텐셜 스템셀을 통해서 이렇게 구분되고, 그다음에 전구세포적인 부분을 이거는 여러분들이 같이 많이 외우시잖아요. 이 전구세포 그 위에 부분들은 뭐 BFU, CFU에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이 모르신다 하더라도 이 에리트로 계열에서는 요 부분들 BFU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내려가는 그 과정적인 부분들은 여러분이 눈으로 익혀 두시기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구세포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 특징적인 부분들은 여기 이제 전구세포 쪽부터 해서 말초혈액에 나오는 것까지는 제가 다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선조세포라고 얘기하는 프로제니터라고 하는 이 부분들 윗부분에 대해서 작용적인 그 기전적인 거는 여러분의 눈으로 익혀 두셔야 된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런선과 다운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능적 간세포라고 하는 멀티 포텐셜 스템 셀이라고 하는 그 이론설이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 프로넬 포텐셜 스템 셀에서 이렇게 림포이드 계열과 마이올로 계열하고 림포 계열로 구분이 됐죠. 그걸 지금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올라보면 림포이드 계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뭐가 돼요? B셀, B림포구, T림포구, 세포성 면역과 이제 형질세포로 나타나는 그 체액성 면역으로 구분되는 이 림포이드 계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도 나중에 보고, B셀은 플라즈마, 즉 형질세포로 분화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엘로 스템셀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있죠.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BFU가 먼저죠. BFU2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제 CFU로 가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전구세포 쭉쭉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 CFU 메가카리오사이트하고 하는 이 부분들은 이제 요게 가장 위에 있는 진막 형성 그 단위라고 얘기했잖아요. GM, 그래뉴로, 모노, 에어진, 바소, 가장 그걸 통해서 이 멀티포텐셜 마이올렛 스템셀이 이렇게 각각 분화가 된다. 그 다음에요, 사이토카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림에 보면 요 지금 작게 해서 눈으로 잘 안 보이는데, IL 뭐 1, 11, IL 1, 6 머리에서 이렇게 쭉 나가게 되는데, 이게 인터루킨의 약자예요. 인터루킨의 약자인데, 즉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뭐 인터루킨 뭐 이런 것들이 그 약자인데, 이게 다 성장 인자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사이토카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즉 스템셀이라고 하는 그 세포들을 증식, 분화, 뭐 생존,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나오는 그 자극 인자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뒤에서 설명할 EPO라고 하는 에리트로포이에틴, 그 다음에 이제 인터루킨,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이런 뭐 1부터 시작해가지고 15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인터루킨이라고 하는 그 자극 인자들, 그 다음에 뭐 GM-CSF 이런 부분들, 뭐 뒤에 나와 있는 뭐 이런 인자들 같은 경우도 다 사이토카인에 속한다. 즉 자극하는 자극 인자들로 속한다. 그 다음에 인터루킨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특정 계통의 증식 분할을 담당하는 그런 사이토카인 자극 인자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눈으로 익혀두시고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작용하고, 왜 이제 뒤에서도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을 이거의 자극적인 인자, 그 다음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라는 부분들은 아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넘어왔는데, 골순의 마이올하고 에리트로하고 그 레티오 비율은
3.3에서 4 정도 되고요. 1, 3대 1이나 4대 1 정도가 된다. 그다음에 골순의 혈구 분포 중요 혈구 중에서 메타마이로사이트, 그다음에 노모블래스트 있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이만큼 분포가 된다라는 정도.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적혈구 수명이겠죠. 보통 120일 정도가 된다. 그다음에 호중구 1, 2주, 단구, 혈소판, 그다음에 T림프, B림프 정도 대충 이 정도 수일이 된다라는 정도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이게 이제 문제화가 됐을 때 이제 풀어볼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참고적으로 적어 놓은 거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는 이 정도 되는구나, 이건 저 정도 되는구나라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라고 여기다 적어 놓은 거니까, 그냥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1번. 가장 초기 단계 조혈세포는 이라고 해서 이제 답을 보여주는 문제가 있었어요. 가장 초기 단계. 아까 다능성 단세포, 간세포라고 얘기하는 거 있었죠. 플로리포텐셜 스템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잡능성 간세포 스템셀, 그죠? 플로리포텐셜 스템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초기 세포. 가장 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플로리포텐셜 스템셀을 통해서 마이엘로 스템셀, 그 다음에 림포이드 스템셀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그 초기 단계의 조혈세포는 그 플로리포텐셜 스템셀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플로리포텐셜 스템셀이라고 얘기하는 다잡는 간세포에 대한 설명으로서 맞는 것 2번 문제예요. 여기서 답은 뭐예요? 4번? 다른 분들은요? 1번? 다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요? 2번? 되게 답이 많네요. 2번, 4번, 1번. 뭐가 답이야?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일단은 자기 복제하고 증식 분화가 가능한 세포, 다잡능성, 즉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뭐 복제가 일어나고 분화가 되고 하는 건 맞죠?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과립구계, 림프계, 조혈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세포. 네, 멀티 포텐셜 스템셀이 뭐로 분화가 됐어요? 마이로이드 계열과 마이로이드 계열과 림포이드 계열로 이제 분화가 됐잖아요. 즉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능력이 되게 많은 게 다잡능성, 즉 되게 그 여러 가지로 분화가 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세포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2번도 맞는 얘기예요. 3번, 골수 태아에 제대열 그 말초열 다 얻을 수 있다. 왜? 그게 어느 대로 분화가 됐는지 다 분화가 가능하다니까. 얘가요. 이 멀티 포텐셜 다능성, 즉 능력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그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어쨌든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얘가 얘도 될 수 있고 얘가 얘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걸 이제 가장 기원이 되는 세포이기 때문에 이 다능성 줄기세포, 즉 가능성 세포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분화가 돼요. 그거를 이 3번의 지문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도 맞아요. 그리고 이건 설명은 드리지는 않았지만 이건 그냥 익혀두세요. CD34 항원을 발현한다라는 건 이제 문제를 통해서 문제집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이제 이걸 카피를 한 건데, 즉 CD34 항원도 발현을 한대요. 이거는 제가 책에서는 봤는데 여기서는 설명을 제가 드리지는 못했는데, CD34 항원에서는 발현하는 부분들도 이 다잡능성 간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맞대요. 그래서 여기 답은 다예요. 1번, 2번, 3번, 4번 다예요. 아시겠나요? 자, 3번. 적혈구로 분화할 수 있는 가장 초기 단계의 다잡능성 정구세포는 뭐냐? 이거 아까 설명을 드리긴 했거든요. 뭐예요? 플러리포텐셜 스템셀에서 뭐로 분화가 됐어요? 마이엘로이 계열의 스템셀과 림프드 계열의 스템셀로 이렇게 분화가 됐다는 것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이렇게 넘어가서
에리트로사이트로 나타나는 그 에리트로 계열에서 가장 그걸 통해서 나타냈을 때 그 위에 제가 자극인자 분할할 수 있는 그 초기 단계 전구세포 뭐라고 했었어요? CFU, GMM. 그쵸? 지금 적어 놨셨네요. 그죠?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 전구세포. 이것도 문제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적어 놓은 거니까 이것도 CFU, GM입니다. 익혀주세요. 어디 있었어요?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 프로네포테션 스템셀에서 쭉 내려와서 어디야? CFU, GMM. 여기 보이나요? 이 부분들. 그죠? 눈으로 익혀주세요. 문제로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이건 이제 뭐 수임 정보세포 이거는 저희는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는데 이 문제는 요즘 이게 한국어화 되어가지고 많이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혈구 수임 정보세포 중 가장 초기 단계의 세포는 뭐냐? 즉 CFU, GMM에서 쭉 내려와서 그게 적혈구로 내려갔을 때 뭐가 됐었어요? 그 초기 단계 세포 뭐였었어요? BFU 2가 됐죠. 그렇죠? 그게 답이에요. BFU 2, 그 다음에 그 밑으로 CFU 2가 되고요. 그 CFU에 쪽에서 내려와서 뭐가 됐어요? 프로마이엘로 블래스트. 그죠? 프로마이엘로 블래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구세포부터 쭉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그 위에 단계보다 BFU 2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지금 마치게 된 거고요. 어떻게 잠깐 쉴까요? 안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할까요? 지금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 어때요? 잠깐 쉴까요? 안 그러면 쉬어요? 쉴까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몇 분에 시작할까요? 11시 한 10분, 한 10분 쉬실래요? 네, 10분 정도 쉬고 그러면 11시 10분에 다시 그 나머지 부분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쉴게요, 그럼요.